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상황에서는 거의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로 가면 국민의힘은 박살나는 거죠. 이 대통령이 내년 지선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대박입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통일교가 노리는 진짜 의도 보고드립니다.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김민석 국무총리와 주례 오찬회동에서 관련 부처와 협의해서 대전 충남 행정통합특별법에서 특례 조항이 어떤 게 가능할지 조율해 보라고 지시했다고 여권 관계자가 11일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회에 발의돼 있는 특별법엔 일부 너무 과한 특례도 있으니 어떤 부분이 가능하고 어떤 부분은 불가능한지 검토해 보라는 지시도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국무조정실은 검토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충남 지역 타운홀 미팅에서 대전 충남을 모범적으로 통합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말하며 대전 충남 통합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네, 지선 승부처 중 하나가 충청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은 뭐든 해야 합니다. 이유는 지선 분위기가 좋기 때문입니다. 관련해 화제가 된 분석 끝까지 봐주시고 여러분들의 생각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게 집권 6개월을 넘어섰는데 여전히 62%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통상은 뭐 6개월, 뭐 1년 이런 단위 끊을 때는 보통 이제 한국 갤럽 가지고 하는데 MBS도 정기 여론조사 오래 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지방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이쯤에서 그래프를 한번 봐줘야 됩니다. 추이가 뭐 4% 올랐다.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전체적인 추이를 보셔야 됩니다. 대통령 국정 운영 평가입니다. 여러분 6월 넷째 주부터 조사가 시작됐죠. 여러분 보십시오. 56에서부터 65까지 사이를 왔다 갔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려보면 쭉 일직선이거든요. 실제로 첫 번째 조사에서 62였는데 그러네. 이번 조사에서도 60입니다. 물론 부정평가는 조금씩 왔다 갔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부정평가도 30% 언저리 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수준. 이게 결국은 변화가 거의 없는 굉장히 안정적인 지지율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예전에는 원래 이 여론조사들이 한 1, 2% 정도밖에 안 움직였는데 최근에는 뭐 5%, 6%도 막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한번 올라갈 때 내려갈 때 그때 흥분할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전체적인 추세가 어떻게 가고 있느냐. 근데 대통령의 지지율은 임기 초반부터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높게 형성돼서 유지가 되고 있다. 요렇게 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면 추가로 정당 지지율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같이 보시면 됩니다. 거의 연동되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뭐 저희 같은 사람들이 이제 맨날 저거 들여다보는 게 이제 직업이니까 전체적인 추세를 보면은 보통 유지되고 있는 지지율에 딱 반비례로 그게 움직입니다. 이를테면 지금 거의 이제 민주당이 2배 정도 앞서 있잖아요. 그럼 보통 유보층은 2배 정도 국민의힘이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게 이제 딱 정비례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제 민주당을 찍는 중도층들도 선거가 없을 때는 좀 빠져 있거든요. 그걸 이제 감안하면 통상적으로 저 정도 수치면 예측하기로 민주당의 아마 선거 직전 지지율은 한 48에서 이제 50% 정도를 왔다 갔다 하는 수준. 지금보다 한 5%에서 6, 7% 정도 올라가는 정도. 그 정도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한 50% 언저리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국민의힘은 선거 때가 되면 어차피 초결집을 합니다. 저 지지층의 특징이에요. 평소에는 자기가 거기 지지 안 하는 척 하다가 선거 때가 되면 어차피 투표하러 나갑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20에서 23, 4 사이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15% 정도 더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그러면 한 40% 언저리쯤. 많이 나오면 한 42, 3 정도. 적게 나오면 40, 38, 39. 요 정도. 요렇게 갈 거거든요. 지금 3정당들이 좀 지리멸렬하기 때문에. 그런 추세로 가면 내년 6월에 지방선거는 국민의힘은 대작살이답니다. 보시는 분들은 야 그거밖에 차이가 안 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정당 지지율에서 6, 7% 차이가 나면은 좁힐 수 있게 전국 단위 선거로 그거를 뿌리잖아요. 그러면 이길 수 있는 데가 거의 없어져요. 6, 7% 차이면은 뭐 텃밭에서 격차가 크게 나는 거는 제외시키더라도 충청권, 강원권, 뭐 제주도, 뭐 경남권, 서울 외곽, 뭐 경기도 외곽 이런데 대작살 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2018년 꼴이 돼요. 그렇게 갈 수 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움직이면 어떻게 되느냐? 영남권도 2018년처럼 움직일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지금 이래서 이 지지율 격차를 보고 저 국민의힘 사람들이 절망하는 거예요. 왜냐면 선거가 6개월 앞이거든요. 저희 그때 이제 총선 때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총선 6개월 전에 저희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6개월 차가 되면 구도의 큰 골개는 완성이 된다. 구도는 변화가 없다라고. 큰 변화는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때도 윤석열 정권 심판이냐 아니냐라고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게 쭉 가서 대박살이 났어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원래 같으면 야당 입장에서는 내년 선거를 이재명 정부 중간평가, 이재명 정부 심판론으로
가야 되는데 네. 지금 되겠냐고. 저 지지율 양상을 보면 대통령 지지율 60%고 네.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이 2배인데 네. 심판은 어떻게 합니까? 그 정도가 되면 야당 심판론으로 가요. 야당 심판론의 다른 말은 뭐냐? 지금 하고 있는 정부가 잘하고 있으니까 부스터를 달아줄 거냐 말 거냐. 잘하고 있는 정권에 추진력을 줄 거냐 말 거냐의 선거로 구도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네. 심지어 이 큰 구도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상황에서는 거의 결정이 났습니다. 그럼 이게 뒤집힐 가능성은 그다지 크지 않고 네. 앞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강도가 세지느냐 약해지느냐 수준에서의 경합이 될 거다. 그리고 그게 보통 언제 결정되느냐? 2개월 전쯤에 결정됩니다. 2개월 전 남았네. 내지는 3개월 전쯤 그림이 나오는데 그때가 언제냐? 선대위원회가 차려집니다. 선대위원 차리고 각 이제 예비 경선 후보군도 거의 정리가 돼가. 그때쯤 되면 거의 결정이 됩니다. 구도를 그때 뒤집는 거는 거의 불가능해요. 야. 그래서 사실 모든 정당들이 지금쯤 그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준비단을 꾸리거든요. 네. 이미 민주당도 하고 있고 네. 이미 국민의힘도 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내일이면 완전히. 끝납니다. 7대3 룰로 지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구도가 이번 연말에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아하. 국민의힘은 이대로 가는 걸 선택할 거냐 말 거냐의 기로에 서 있는 거고 그러니까 국민의힘 중진들이 지금 애가 달아가지고 네. 미치겠는 거지. 이대로 박살이니까 장동혁한테 야 너 진짜 이러면 안 된다. 웅성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 지금 6개월 차쯤에 구도를 흔드는 시도를 하려면 첫 번째 문턱을 넘었어야 돼요. 저희가 그때 이제 3개의 문턱이 있는데 한 개도 못 넘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 첫 번째 문턱이 윤석열이 12월 3일에 했던 건 내란이다를 규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합의가 국민들하고 같이 가야지만 그래 너네도 그러면 우리랑 같은 방향으로 가는 애들이구나. 그러면 이 상태로 가면 국민의힘은 박살나는 거죠. 네, 공감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짐은 통일교 쪽에 올인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통일교와 정치권의 금품거래 의혹이 여권으로 번진 건 대형 악재임이 분명합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의 일이라 해도 이재명 정부에서 중책을 맡고 있는 인사들이 관련된 게 사실이라면 타격이 클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에도 이번 사태에서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은 통일교의 숨은 의도입니다. 윤영호 통일교 전 본부장이 민주당 의원인 전재수 전 해수부 장관 등을 거론한 배경은 여야 모두에 접근했다는 것을 알리려는 계산입니다. 즉 여권도 연루돼 있으니 살살 하라는 메시지이고 정치권에서 금품 수수와 관련된 범죄자들이 흔히 쓰는 수법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상황을 보면 윤용호의 진술은 과장됐을 가능성이 크고 실제 진술이 바뀌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태는 어떻게 보면 단순합니다. 돈과 시계가 권선웅처럼 정말 오고 간 흔적이 있느냐, 이게 핵심인데 그게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번 일을 계기로 종교의 정치 개입을 철저히 차단하고 단죄해야 할 명분이 커졌습니다. 더 이상 종교가 나라를 흔드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해당 부분에 공감하셨다면 소중한 언알바 후원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고정된 내용을 통해 많은 사랑 부탁드리며 언알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